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마을 상수도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수도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하지만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6일 오후 2시 6분쯤 의정부 경전철이 전 구간에서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객차가 멈추면서 경전철 운행이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요 계곡의 불법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식당을 수사해 74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의정부 1동과 3동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청사는 의정부 3동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부지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올해 초 충남 청양군의 한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서 중금속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도서 벽지 지역 마을 상수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는데 당장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마을, 45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30여 년 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이 환경 기준치의 7배 가까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물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끓여 먹는 건 아직 그냥 먹고 있고요. 지자체는 수도 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치수를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거 있죠. 임시 방편으로 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 건강입니다. 지하수에서 우라늄 검출이 확인된 건 지난 3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주민들은 최소 석 달 이상 우라늄 섞인 물을 마신 겁니다. 노인네들 그냥 포잡수고 그랬어요. 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고. 네, 모르고 다 먹었죠. 심지어 우라늄 검출 사실을 몰랐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나만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얘기했다고 그래도 이제 이런 데나 와야 귀동량을 하니까. 우라늄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우라늄은 이제 중금속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이 유일한 대안인데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도 한 곳당 적게는 10억 원 가까이 드는 돈이 지자체엔 부담입니다. 전국에서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이용한 사람은 120여만 명.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29곳의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우라늄 검출 수도시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만 했을 뿐 홈페이지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6일 오후 2시 6분쯤 의정부 경전철이 전 구간에서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흥선역에 진입한 경전철 객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객차가 선로 위에서 멈추지 않아 승객들이 내부에 갇히거나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객차가 멈추면서 경전철 운행이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의정부 경량전철 측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주요 계곡의 불법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주요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수사해 74건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대부분의 식당들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불법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한 철거를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의정부 1동과 3동을 통합합니다. 통합청사는 의정부 3동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부지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동 명칭과 각종 단체 통합 등을 결정하며 다음 달에는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11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의정부 1, 3동 통합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화재 안전조사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재난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는 67명으로 최근 2년 평균 대비 35%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937건으로 최근 2년 평균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천에 지역을 둔 김우석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자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경기 북부가 잘 못 사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균형 발전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균형 발전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되는 과정들에 있는데 경기 북부 6개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예산 규모 자체가. 그래서 조금 균형 발전의 시작점을 찾은 것 같아서 좀 매우 기쁘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애초에 석탄 발전소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도연이 됐었는데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 활동을 통해서 석탄 발전소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그 의혹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의혹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 다행히 포천시에서 수장으로 있는 우리 박윤 포천시장께서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GS에서 지자체로.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그 소송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그 의혹들의 실마리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고 제공해야 되는 그런 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의료 격차 해소예요. 그래서 지금 포천시하고 의료원하고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근거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적정한 의료 수준인 거냐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에 대한 그 근거들을 찾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의료원 TF 활성화 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경기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또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포천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의정부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 규모로 됐을 때 경기 북부 의료 격차 해소, 경기도 전체의 의료 격차를 좀 좁혀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일하게 이제 광릉숲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임진강이 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파주 DMZ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광릉숲 그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 조례로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검토를 해서. 그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 우리가 이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자연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사람과 함께 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체계는 어느 것이어야 하느냐. 공무원 조직이어야 하느냐, 민간 조직이어야 하느냐, 공무원과 민간 조직, 지역민이 함께하는 조직이어야 하느냐, 어떤 조직 형태를 뗐을 때 시스템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토론을 통해서 좀 지혜를 좀 모아내고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조례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선거 전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인사드렸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잘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물밑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훨씬 좋은데 그거보다는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 기관 또 그리고 기관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잘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듣고 지역사업, 현안사업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내역을 분석해 할인 혜택을 알려주거나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아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시장과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시작합니다. 50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여러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10개 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104가지의 500억 건에 달하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어떻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운영에 도움 줄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 화폐가 골목 상권에 주는 효과를 분석해 매출 증가와 복지 사업 등 여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습니다. 지역 경제, 소상공인 보호, 또 서민 경제 지원 이런 효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석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 민간업체 6곳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이 이어집니다. 플랫폼이 다 갖춰지면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한테 어떤 지원 사업도 하고 이런 형태는 사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44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최대 125억 원이 투자될 계획.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더 합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갖춰지는 건 물론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양주시가 4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 차량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입니다. 지난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수요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7일 최저기온은 24도,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되다가 금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이 주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니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만큼 음식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음식은 조리한 후 바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